사기봉기 6회 1월 5학 중 화산. 5학의 중심 화산. 5학인 5봉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던 한 봉우리의 정체를 먼저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보이지 않던 한 봉우리가 아주 중요한 중심점이 되어 5학의 비밀들을 밝힌 열쇠가 되었습니다. 이 한 봉우리의 비밀을 밝혀드리면서 5학의 비밀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상기의 사진은 앞편에 1월 5학의 사진을 180도 뒤집은 것으로 맨 앞에 가운데 중학이 화산으로 인위적인 힘에 의해 산이 파괴되어 산의 중턱 이상이 없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도의 단묘. 신증 동국 러지순남 경도의 단묘에 우리의 지리와 관련되어 아주 비밀스러운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진실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형세. 악은 남악은 지리산인데 남원에 있고, 중악은 삼각산이요. 서악은 송악인데 개성에 있고, 북악은 비백산인데 정평에 있다. 바다에는 동해는 양양에 있고, 남해는 나주에 있으며 서해는 풍천에 있다. 독은 나무로 웅지는 공주에 있고, 가야지는 양산에 있으며 중은 한강이요. 서쪽의 덕지는 장단에 있고, 평양강은 평양에 있으며 압록강은 의주에 있고, 북쪽의 두만강은 경원에 있다. 상기 신증 동국 여지순남 경도 단묘의 문구는 경도인 서울의 산하와 바다를 설명하는 것인데, 이들이 현재 팔도라는 지명 조작의 이입으로 현재의 한반도를 설명하는 산하로 이입되었던 것입니다. 상기의 내용들이 중요한 것은 경도에 있었던 산과 지명의 실제 위치들을 추정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번 글의 주인공이 될 봉우리의 정체입니다. 중악은 삼각산이고, 경도인 서울의 가운데 지역에 화산인 삼각산이 있었습니다. 현재 인수봉 105인데 만경대의 세 봉우리를 삼각산이라고 하는데, 삼각산이란 삼각형 형태의 산 하나가 삼각산입니다. 봉우리가 3개이면 삼봉이지 무슨 삼각산입니까? 중악인 화산. 서울의 화산인 삼각산을 중악이라고 합니다. 중악이란 가운데에 위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위치를 찾기 이전에 우리의 역사가 조작 이입된 현 차이나에서는 이 화산이 어떠한 산으로 이입되었는지 살펴봅시다. 현 차이나에서는 서악이라고 해서 산지성에 화산으로 지명 이입되어 있습니다. 신증 동국 여지순남에서 화화화는 동일한 지명으로 화산이 화산입니다. 역사 공부 시 지리적인 위치가 혼란스러울 때, 자, 이때에는 고두절미하시고 우리의 지리지 신증 동국 여지순남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증 동국 여지순남 한성부편에 화산을 삼각산이라고 합니다. 저도 등산을 좋아해서 주말에 등산 오신 분들에게 삼각산이란 봉우리가 1개인 산인가요? 아니면 봉우리가 3개인 산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대다수는 봉우리가 3개라고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단어 용어 말뜻이 가진 본래의 진위를 파악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이 교육받은 그 테두리 안에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단사학에 주작된 역사 교육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삼각산이란 삼각형 형태의 봉우리가 하나인 산이 삼각산입니다. 자, 1월 5학 4개 봉우리의 가운데 지점, 이곳이 바로 삼각산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산의 중턱 이상 부분이 무엇인가 강한 인위적인 힘에 의해 파괴되어 날아간 흔적이 선명합니다. 그 바닥 부분을 살펴보면 삼각의 형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 거리에서 보았을 때 화산의 한 단면이 삼각형 형태로 보입니다. 화산곡. 자, 그러면 이곳 화산인 삼각산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춘정 병계랑 문집 상권의 화산곡 울산현 4호를 인용합니다. 화산 남쪽 한강 북쪽은 조선의 승지이니 백옥경의 황금궁궐 같아 평탄하게 사통오달 했네. 봉황이 우뚝하고 용이 나는 듯 하늘이 지은 형세 음양을 경유하니 아 도읍의 광경 그 어떠한가. 태조와 태종께서 창업하여 법도를 끼치시니 아 지켜나가는 광경 그 어떠한가. 화산 남쪽 한강 북쪽은 조선의 승지이니. 자, 그러면 조선의 승지인 화산 남쪽과 한강 북쪽을 살펴봅시다. 화산의 남쪽에 평평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이 마고대성 알터입니다. 그리고 한양의 흐른 강이 한강으로 한강의 북쪽이 바로 화산의 남쪽 평평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신기하죠.
그 산중에 평평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곳이 과연 무엇인지 그 정체를 밝혀봅시다. 백옥경에 황궁굴것 같아 평탄하게 사통오달했네. 황금이란 세금자인 금성철성으로 이곳 평탄하고 사통오달된 곳에 궁궐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곳의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화산국에 등장하는 화산을 봉황이 우뚝하고 용이 나는 듯이라고 알려주고 있고 그 봉상이라는 말의 어원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화산을 봉상이라고 합니다. 이곳 봉상은 아방궁편에서 밝혀드린 진시황제 진한수 당나라의 모든 궁궐들이 있었던 무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조대왕의 무대 화성의 안이라고 했습니다. 화산에 있었던 성이 화성인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입니다. 아, 도읍의 광경 그 어떠한가. 태조와 태종께서 창업하여 법도를 끼치시니. 조선 태조 이성계와 태종 이방원이 도읍한 곳의 공통점은 바로 한양으로 전도한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조선의 황제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화산의 아래 구중궁궐인 한양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양은 장안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역사 속의 관중입니다. 자, 드디어 베일 속에 꽁꽁 숨겨놓았던 한양과 장안을 찾은 것입니다. 역사 속 장안은 산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경도인 서울과 한양의 형성에 등장하는 가운데의 기준점이 화산으로, 그러면 화산 아래의 한양을 근거로 그 가까운 곳에 경도인 서울이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경도인 서울은 금강산에서 밝혀드립니다. 너무나도 심한 충격이 기다릴 것입니다. 경도와 한양의 가운데 기준점이 화산으로, 화땅에 있었던 산이 화산이고 양지가 화양으로, 이곳에 있었던 성이 화성이 되는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곳 화산의 양지인 화양이 역사 속에 어느 곳이었는지 밝혀봅시다. 화양, 옛 촉지방 명칭이다. 화양국지 촉지에 의하면 지상에서 천부라는 곳은 원래 화양을 일컫는다. 이는 촉지방을 화양으로 부르는 말로서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고 했다. 화산 아래 화양을 역사 속에 촉지방이라고 합니다. 당 현종이 있었던 건장궁과 진시황제의 아방궁, 그리고 한고조의 장락궁과 수나라의 인수궁, 조선의 정궁 경복궁이 있었던 그곳 한양장안의 성인 한성, 장성이 있었던 곳이 바로 역사 속 촉이었습니다. 역사 속 화산이 있었던 한양장안이 화양의 촉이었는데 현 역사에서는 경도인 서울의 비단금자의 금도인 성도를 촉이라고 조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확정하지 못해 역사 조작자들의 농간에 의해 5년의 시간을 허비했던 것입니다. 안사의 난 때 당 현종이 있었던 한성 화성의 장안이 바로 촉이고, 몽진을간 비단금자의 금도 성도에 바르는 경도인 서울의 파지역에 있었습니다. 참으로 괘씸하지요. 당 현종이 있었던 장안 한양이 바로 촉이었습니다. 관중이란 금강산과 한라산의 경계를 따라 맨 밑부분 한수가 나오는 입구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강진, 청주, 무주, 양양, 단양 지역으로 그 한수인 한강이 압록강이며 이곳 하구에 한 명의 압구정이 있었습니다. 역사 속 한양이 장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한수를 따라 역으로 거슬러 올라 위로 쭉 올라가다 보면 가운데 부분에 강의 왼쪽 편으로 넓은 평지가 등장합니다. 자, 이곳이 바로 금강산과 한라산, 화산인 삼각산이 만나는 지점인 관의 중심인 관중으로, 이곳이 바로 당군왕검의 왕검성, 한나라의 양성, 상은나라 소주의 궁실 및 진시황제의 아방궁, 한고조 유방의 장락궁과 장량궁, 수나라의 인수궁과 당나라의 구성궁 및 조선의 건장궁, 경복궁 등이 있었던 구중궁궐의 터입니다. 이곳이 봉황이 회를 치는 봉상이며 우리의 역사를 난생신화로 만든 알터 알탄의 오르도스이며 이곳에 있었던 성이 국내성이었습니다. 참으로 대단합니다. 우리 역사 속 금강산과 한라산, 화산인 삼각산의 협곡이 관중이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곳 관중의 넓은 터가 바로 화산인 삼각산 밑의 양지인 화양의 촉이었습니다. 한양 장안이 바로 촉이었던 것입니다. 두보의 장안에 대해 읊은 시 중에 망망한 망겹의 산 성 하나 홀로 산골짜기 사이에 있어라.
바람도 없이 구름은 요새에서 나오고 밤도 아니거늘 달이 관문에 찾아든다. 두보 진주동국 시기역회에서 망망한 망급의 산 사이에 관문들이 질비하니 장안의 다른 이름이 관중이다. 그 망급의 산 사이로 일백두의 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보의 시 제목의 진주가 바로 관중의 청주였습니다. 두보가 읊은 관중의 장안이 상계의 지도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